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제목은 한국에서는 우파, 선진국 가면 좌파,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요즘에 좌파, 우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보 보수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이름보다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상황을 왜곡시켜요. 진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그 진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칼 막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계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프로그레스 하는 겁니다.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프로그레시브라고 한 거죠. 진보, 앞으로 나간다. 그 앞에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적이에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진보입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사람은 보수, 마치 뭐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 보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것보다는 좌파, 우파가 낫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파가 낫고, 진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좌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좌파고 자유한국당은 우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정의당이라고 하는 데는 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좌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나 뭐 황교안 대표나 뭐 홍준표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우파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선진국들의 이념 좌표로 보면요, 사실은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좌파들이에요, 다들. 우리는 다 좌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정치 나침반, 영어로 하면 political compass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인데요. 이게 2010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이 영국의 political compass, 정치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린 거죠. 이런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좌파냐 우파냐 그 좌표를 찍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냐 아니면 자유주의적이냐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좌표에다가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좌우는 좌파 우파죠. 그러니까 좌쪽으로 갈수록 좌파고 우측으로 갈수록 우파입니다. 이 좌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회주의적이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국가의 책임, 그다음에 뭐 그 소득을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좌파고, 우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책임을 지면서 사는 것이야. 국가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파인 거예요. 그래서 좌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 위아래가 있잖아요. 상하는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권위적이다, 또는 기존 질서를 중시한다, 또 개인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이런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 전통적인 질서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파란 점이 있고 빨간 점이 있잖아요. 파란 점은 영국의 폴리티컬 컴퍼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에 2010년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의 좌표를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빨간 거는 뭐냐면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척도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는 그 당시에 사회 그 여론 주도층
이 사람들 52명을 여기 빨간 점으로 쭉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놓은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정의, 또 뭐 진중권, 또 뭐예요? 심상정, 노회찬,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죠? 거기 이제 그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가장 밑에 하단 가장 좌측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집권 세력은 바로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스의 이름을 A라고 붙여봅시다. 바로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좌우로 따지면 가장 극좌에 있어요. 극좌에 있고 상하로 따져도 거의 가장 밑에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를 하겠다. 다만 사회주의 독재가 아니고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자유를 허용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집권 세력은 이 정치 나침반에 있어서 극좌에 극단적인 어떤 그 개인의 자유 같은 거 그걸 인정하는 거죠. 전통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집권 세력은 어떻느냐? 자유한국당을 보자. 그것은 이 박스 B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 B를 한번 보시면 여기 누가 있어요?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기 황교안은 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은 2010년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보다는 훨씬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컴퍼스, 정치 나침반의 중간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반쯤 사회주의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박스는 완전 사회주의. 그다음에 근데 홍준표, 나경원 이 사람들은 반쯤 사회주의. 뭐 반쯤 시장 경제이기도 한 거죠, 그게. 예. 그런데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중간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중도고 저렇게 봐도 중도고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쪽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떠냐? 여기에 보면 박스 C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스 C는 뭐냐?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또 이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었는가요? 사르코지 총리였던가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다 이쪽 박스 C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훨씬 우파예요.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입니다.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좌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좌파예요. 미국의 우파는 누구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없었으니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파고 좌파는 이제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좌파가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우파보다도 훨씬 우파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스위스의 정당들 그 중에 다수당을 여기다 찍어놨는데 스위스의 정당들 이 사람들보다도 더 우파인 거죠. 주도 세력들이 그러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좌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인들은 극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를 지지를 했어요? 그 극좌들을 다 지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지금 그렇게 가 있어요. 극좌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럭저럭 중도, 뭐 약간 중도 좌파 이 정도였다가 이제는 완전히 극좌로 가 있는 거죠. 국민 자체가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스위스 국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생겨난 겁니다.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이. 이런 것이 국민투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최저임금제를 폐지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투표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폐지 또는 찬성. 아마 여러분들은 야, 폐지는 그래도 너무하잖아. 좀 적당히 천천히 올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졌어요. 시간당 3만 원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 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거든요.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스위스 국민들의 77%가 반대했습니다. 야,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건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왜 그걸 국가에서 이래라 마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50%도 아니고요. 77%의 절대 압도적인 다수가 최저임금안을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2014년 일입니다. 2016년에는 또요. 자, 국민 1인당 한 사람당 300만 원씩 그냥 주자. 기본소득 아니에요. 그거를 국민투표에 또 붙였어요. 스위스에도 좌파 정당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느냐? 이번에는 76%가 부결을 시켰어, 국민들이. 왜? 아니, 왜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결정을 하냐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일해서 내가 버는 거지.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스위스 국민들이 그것도 절대 다수가 그렇게 투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 투표에 붙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청년들 같으면 거의 100% 지지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국민들과 스위스 국민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지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극좌야, 극좌. 요즘은 문재인한테 좀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냥 중도 좌파인 거예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훨씬 좌파예요. 우리나라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김문순이, 나경원이 이런 사람들도 오바마보다 훨씬 좌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우파로 보이는 거죠. 왜? 우리 스스로가 다 좌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 성향대로 잘 못했거든요. 왜? 권위적인 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제 그래서 완전한 민주정부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냥 그리스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향이 그런데 극좌 아니에요 지금 다. 아직 이렇게 된 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말이지 그 청년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다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경기도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100만 원씩 주겠대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좀 제대로 된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선진국다운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스위스다운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철학이 뭔지는 좀 분명한 정당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정당이냐 그게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이잖아요. 이게 철학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철학이 뭔지 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00% 좌파면 우리는 50%만 좌파할게. 우리 좀 찍어줘.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당한 정당들이 나와야 된다. 스위스처럼 또 미국의 공화당처럼 어떻게?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에요. 국가 네가 뭔데 내 소득을 책임지냐? 나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당당한 자유인이야. 나는 당당한 한 사람의 개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철학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그런 정당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국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정치 나침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 나침반 그중에서 그 좌표를 찍어보면 한국의 정치인들, 한국의 국민들,
그것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위치일까? 우리는 아무리 우파라고 하더라도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좌파다. 지금 집권 세력 또 이것을 지지한 국민들은 극좌파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